제가 방향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우리 학생들 또 학부모님들께서는 먼저 마음의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것이,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마지노선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내신 성적이 중위권, 중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서울에 있는 이름은 들어본 유명한 대학교에 진학한다라는 것은 좀 많이 어려울 확률이 큽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제 아이들의 선택은, 또 학부모님들의 선택은 이 성적에 맞춰서 지방에 있는 4년제 대학을 진학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전문대학교를 진학할 것이냐에 대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정시 대비반 합류에 앞서서 이 둘 중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를 먼저 결정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만약에 전문대보다 지방에 있는 4년제 대학을 더 갔으면 좋겠다. 여기서 말한 지방에 있는 4년제 대학은 지역거점 국립대학교들, 예를 들면 강원대, 뭐 충남대, 충북대, 뭐 이런 학교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좀 생뚱맞은 그런 4년제 학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학교를 선택하신다고 한다면 오히려 정시 대비반은 아이들한테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2학년 2학기하고 3학년 1학기 내신 관리가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이게 좀 약간 애매한 문제이고 약간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될 문제예요. 과연 두 가지 선택 중에서 뭐가 옳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도 조언을 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 뭐 이실직고, 뭐 재수없는 얘기이기도 하고, 또 이실직고를 하다 보면 저도 지방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 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그들의 진로, 그들이 겪는 어려움 등등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경험해보지 않는 이상 조언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때쯤 되면은요, 뭐 부모님께서 그동안 겪었던 어떤 사회적 경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학생들의 결정을 좀 그걸 도와주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요. 좀 생뚱맞은 얘기는 하지만 뭐 웹툰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학생들한테 되게 많이 하는 얘기인데요. 요즘 좀 뭐 구설수에 오른 웹툰 작가이긴 합니다. 네이버 웹툰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요, 복화광이라는 웹툰이 있어요. 기안84라는 작가가 그린 이 복화광이라는 웹툰을 1화부터 50화까지 한 번만 좀 정독을 한번 해보세요. 물론 밑에 달려있는 댓글들 꼼꼼히 읽어보면서요. 뭐 지방대 학생들에 대한 얘기를 나오고 있는, 학생들의 얘기를 다루는 거여가지고 그나마 좀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두 가지 선택 중에서 자기의 마지노선은 어디냐,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다, 예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는 지방에 있는 4년제 대학이라도 상관없다 라고 한다면 정시 대비반 합류는 그냥 보류하시는 게 전 낫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니다, 지방에 있는 대학 4년제 대학을 가느니 차라리 나는 전문대를 진학할 거다 라고 하신다면은 정시 대비반 합류를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더 옳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양당 간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라는 거는 참 저도 좀 권해드리기 싫고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하지만, 뭐 합리화를 하자면 3학기 동안 공부 안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늦게 시작했으니까 감수해야 될 리스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좀 방향을 찾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방향을 찾기 위해서는요, 현재 고2 학생들부터 변화하게 되는 대입에 대해서 명확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입이 어떤 형태로 바뀌는구나. 고3과 고2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극명한 차이가 있구나 라고 정확히 아시고 이해하시면 그 방향이 보이실 텐데요. 자, 그러기에 먼저 좀 보셔야 될 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어떤 실체에 대해서 좀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금 꺼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시에서 우리 아이들이 공략해야 될 전형 종류는 결국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학생부 교과 전형은 숫자를 가지고 아이들을 평가해서 선발하는 전형, 즉 내신 성적이 안 좋으면은 그냥 밀릴 수밖에 없는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 중위권, 중하위권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 성적에서 밀릴 수밖에 없겠죠. 서울권 대학을 경우에는요. 자, 그러다 보니까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글자까지 같이 보는 전형, 즉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어떤 맹신, 어떤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요, 그동안 학생들을 보게 되니까, 물론 저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굉장히 교육적으로 옳은 전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수학은 굉장히 못하지만 영어는 굉장히 잘할 수 있는 학생이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 즉 모든 내신을 평균 내서 아이들을 평가한다는 게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이들마다 장점, 단점, 또 잘할 수 있는 분야, 못하는 분야가 극명하게 갈리잖아요. 자, 그런 아이들을 적절히 평가해내기 위해서의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저는 매우 좋은 전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한 부분들은 아예 그냥 다 무시해버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모든 전형의 핵심이고 대세인 것 마냥 판단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 선호하는 인재와 학생부 교과 전형이 선호하는 인재상은 분명히 다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 학생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기대감에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은근히 꽤 많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올인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느냐? 내신 성적이 안 좋아서 서울권 대학은 못 갈 것 같다. 따라서 학생부 교과전형은 나는 안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물론 학교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이 대세야 라고 말하는 것도 한몫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그동안 제가 학생부가 중위권, 중하위권, 내신 성적이 중위권, 중하위권은 학생들 대상으로 학생부를 한번 쭉 훑어봤을 때 학생부가 그렇게 메리트가 있게 느껴지는 학생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즉, 뭐 교과 세부 특기 사항이나 뭐 동아리 활동, 창의적 체험 활동 이런 것들이요. 타 학생과 비교해서 우월해 보이는 학생들이 별로 없었어요. 물론 교과 성적과 무관하게 그러한 글자의 위력을 나타내는 학생들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 숫자가 많지 않았다라는 거죠. 즉, 교과 성적도 그냥 그래.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는 세부 특기 사항이나 기타 등등도 그냥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진학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띄워놓은 화면은요, 어떤 학생이 학생부를 보다가 그냥 갑자기 웃음이 터져가지고 캡처한 화면입니다. 동아리 활동, 학생부의 동아리 활동 부분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 밑줄친 부분이 뭐냐면요, 동아리 활동 시간에 부루마블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동아리 활동 시간에 부루마블을 할 수도 있고 뭐 다른 걸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중위권, 중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학생부에 파괴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함이고, 다시 말하면 이런 형태의 된 내용들이 동아리 활동뿐만이 아니라 뭐 세부 특기 사항이나 그런 학생부 곳곳에 그냥 매우 평범한 내용들만 기재되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이 요구하는 인재상은 아니에요. 오히려 중위권이라 할지라도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자, 지금 제가 한 4등급 대 아이의 학생부를 가상으로 또 만들어 봤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뭐 한 4점대 초반 정도가 나오죠. 자, 내신 성적만 놓고 본다면, 그냥 평균 낸다면 4등급 중반이긴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자, 좀 국어 성적하고 영어 성적만 한번 볼게요. 등급이 이제 가상으로 만든 거긴 해요. 보시게 되면 어때요? 국어하고 영어는 전체는 4등급이지만 국어하고 영어는 뭐 이렇게 뭐 3등급 정도의 성적이 나온다라고 본다면 이 학생은 어찌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요구하는 인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의 역량을 잘 나타내는 거는 학생부에 그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본인의 교과 성적이 아예 역량을 나타낼 수도 있거든요. 즉 이렇게 다른 과목의 성적은 좋지 않지만 국어하고 영어 성적이 나쁘지 않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본인이 제2외국어, 아까 말씀드렸던 뭐 불어불문학과나 도고동문학과 아니면 영어영문학과 이런 학과를 지원한다라고 한다면 아예 역량을 어필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방금 보여드린 내용과 같이 이렇게 특정 과목의 성적이 타 과목보다 우수하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정시 대비반보다는 그냥 학생부 종합전형을 공략을 하면서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때에 교과목 성적 관리에 좀 더 치중을 하는 것이 더 옳고요. 문제는 과연 나의 학생의 학생부 교과 성적 어떤 구성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적합하느냐 아니면 부적합하느냐에 대한 판단일 텐데요. 부모님이나 학생이 이걸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우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요 온라인 설명회 이후에 정시 대비반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학생부를 가져오게 되면은 과연 이 학생부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아니 정시 대비반을 수강하는 게 옳은지 옳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은 1대1로 상담을 하면서 다 이렇게 답을 드릴 예정입니다.